남양평 IC도 가보시면 굉장히 간이 IC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양평 IC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여주 IC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위반된 거로 보여요. 이격거리. IC가 아닌 이격거리. 그런데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혜를 강상면 병산리에 남양평 IC를 줄 정도 상황이 아닌 왜 줬느냐. 거기에 김건희 땅도 있고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땅값이 상승할 우려가 김건희 윤석열이가 땅값 상승했을 것이고 실제로 한준호 의원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형질 변경하면서 한 55%의 땅값이 뛴 거로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지구라든지 35필지에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이 있고. 그러면 송파에 사는데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김건희 최은수 일가가 어쨌든 그 빨리 가가지고 그 인근에 IC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양평 IC에서는 멀단 말이죠. 아주. 근데 바로 지금 거기는 강산면 병산이 땅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 선산과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는 원인을 거짓말을 했지만 가보면 실제 지금 땅은 선산과 조상묘가 아닌 지 오래됐고 그 뒤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13,000평 일대 땅 뒤에 200m쯤 가면 선산하고 조상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성묘로 가기도 편해지는 거죠. 남양 IC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양근대교 건너면 공중에도 땅과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상가까지. 그러니까 남양평 IC 설치부터가 특혜라는 의혹이 있었는 게 이것까지 제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4대 특혜 비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남양평 IC가 들어설 상황이 아니었는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 때문에 김성교가 특수관계자는 자기가 윤석열하고 깜부라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술까지 먹었고 장모님 거 다 가져서 너무 나한테 미안하고 고마워한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양강 이번에 남한강 휴게소 비리까지 불거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4대 비리가 불거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양평 IC는 2016년에 개통하는데요. 공흥지구가 분양한 게 또 2016년입니다. 그리고 남양평 IC를 빠져나와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공흥지구로 통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남양평 IC는 차량 교통량이 거의 없는 IC예요. 중부내륙 고속도로 자체가 교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북여주 IC와 양평 IC 사이에 있는 IC인데요. 양평 IC하고는 5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최초로 계획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부부가 결혼을 하던 해이고요. 그렇군요. 뭔가가 그 대통령 부부의 특혜로 특혜 선물 세트로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이제 동거란 거로 추정이 되고 결혼 2010년 했고 2013년도에 여주지청장이 1년 정도 했습니다. 여주지청장에 가 있죠. 그 여주지청 1년 사이에 있었는데 김성규는 이미 그때 항상 그 사람은 모든 선거 때마다 재판을 받습니다. 기소가 되고. 맞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신경 씁니까? 계속 수사를 받으면 여주지청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양평군청 공무원 선배의 아내분인 최은순 여사의 사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리고 최은순과 김성교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양평에서 파다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작고하신 양평군청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한 7년 정도 겹칩니다. 근데 양평군 같은 조그마한 군청에서는 웬만하면 한 2, 3년만 같이 근무해도 다 알게 되거든요. 누구 뭐 어느 집 아들이 뭐 7급으로 들어왔더라. 누구 집 딸이 9급으로 들어왔더라. 뭐 어느 집 뭐 처남이 10급 기능직으로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위 간부 검사 사이를 데리고 양평 일대 다 여주지청장과 왔으니 김성규 입장에서는 줄을 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수사받고 기소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2012년, 13년 그 가족 관계부터 그 다음에 그 여주지청장 그리고 양평 일대 여러 가지 그런 사업까지 다 연결이 다 될 수 있게 연결이 돼 있고 양평에서는 이 3대 비리 사업 때마다 등장하는 김성교 그리고 김성교 씨하고 손발을 맞춰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안모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평구 안모국 있죠. 전진선이 군수 되자마자 6일 만에 승진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기 이 아파트 그 쪽도 마찬가지 연결돼 있었던 공공기밀이 주도한 사람 주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속도로 비리도 주도하려고 설명하니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당신 아니냐? 고속도로 때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 당신 공공지구 비리 그 사람 아니냐?
그다음 숨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숨어 있어요. 제가 이 잘 아시겠네. 의회에서 네, 잘 그렇죠. 네. 공무원하고 대화 녹음한 거를 이제 공익 제보한 걸로 제명이 됐는데 맞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안모국장이 드러난 거죠. 그게 좀 중요한 맞아요. 키였고 네. 그래서 저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인물입니다. 안모국장은. 그리고 양평의 모든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좀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거의 키를 딱 잡고 있었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이 양평 게이트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지금 올 연말에 뭐 지금 대장동 특검도 있고 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뭐 주가 조작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것도 정말로 제대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아마 밝혀져야 되는데 이 양평 사건도 정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이제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이미 사실로 확인된 부분만 해도 네. 정말로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알려지면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뭐 우리 김건희 그 GS님이 김건희 양평 고속도 종점 변경 비리로 윤석열은 무너진다. 네. 그런 네. 말씀까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한 3개의 의혹, 그다음에 아까 우리 또 소장님께서 하나 더 추가하신 그 남양평 IC 부분 설치 과정. 설치 과정 있잖아요. 거기 예. IC도 설치할 때 최소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150억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몇백억. 네. 네, 왜냐하면 그 IC에 하이피 시설을 설치하고 관문을 만들고 그것도 그 도로를 또 도로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맞아요. 또 거기 지방도인 경우에는 길이 멀어요. 그러면 도로 연결할 때 더 많은 그 노선을 구축해야 되니까 150억 정도 들었다 나오던가요? 150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고 그러니까요. 150억 중에 양평군에서 104억을 부담을 해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겠네요. 예, 하이패스 휴게소고 하이패스 IC고 이게 사업을 그 104억 가량을 들였다고 하는 거는 무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양평군 예산에서. 근데 이게 천안이 같이 당시에 공모를 합니다. 천안에서도 이 하이패스 IC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50억의 자부담을 요구를 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천안에서는? 네, 근데 양평은 104억을 들여서 이 IC를 굳이 만든 거예요. 아니 네. 일반적으로 양평 군보다 천안이 훨씬 예산이나 예비비 그런 게 훨씬 더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천안은 50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양평군은 104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이제 교통량이 많이 없고 그 인접한 IC하고의 거리도 이격거리도 그 규정에 맞지 않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도대체 이걸 누굴 위한 IC냐 그렇게 하긴 그런 말이 나올 법하겠네요. 예, 저희는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드는 부분이고요. 인근의 이제 주민들께서는 편익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생각지도 못한 IC가 생겼으니까. 그럼요. 네. 저도 고속도로기 때문에 양평을 10번 넘게 갔잖아요. 네. 그 IC가 있으니까 강상면 병산리 갈 때는 편하더라고요. 그쪽은. 김건희 땅에 이제 요 이른바 요 사진 있는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근데 그 유명한 이제 이게 오난이고 이게 변경안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갈 때 그 남양평 IC. 남양평 IC로 나가니까 그 이 강상면 병산 일대 땅 한 제가 5번 갔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없었으면 저 양평 위에서 쭉 다시 내려와야죠. 쭉 내려와야 약 돼요. 7km 정도 떨어져. 네. 아니면 6번국도 그 유명한 6번국도 그 말리 양평읍으로 들어가서 양천대교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어쨌든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얼마나 양평군 같은 조그만 지자체 인구 12만의 지자체에서 110억 정도면요.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정자금도 낮은데. 근데 남양파 IC는 급한 것이 아니었는데 만들어졌기는 4대 비리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김성교가 군세였다. 김성교의 유튜브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을 깐부다. 취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술 먹었다 하는 유튜브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 유튜브가 더 유명한 유튜브인데 윤 대통령 나만 보면 미안해. 김군수 아니 김의원 민주당이 맨날 문제 제기해서 미안하고 우리 장모님 거 다가 잘해줘서 고마워. 이게 남아 있어요. 녹취록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특수관계를. 근데 검경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정치 검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제 그 민주당에서 뭐
검찰 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입장문 하나 냈던데 거기서도 뭐 나오면 이번에 이제 검찰 뭐 검사 탄핵안 네. 추하면서 또 지금 이 양평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조사 과정에서의 검사들이 어떤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실상 특혜성 그런 수사 무마까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또 저희 회견이 30분 네. 넘어가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여 의원님께서 양평비리 3대 의혹 그리고 이제 하나 포함해서 4대까지 정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아까 국감 때도 많이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새롭게 만약에 좀 더 우리가 내지는 독자나 국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될 새로운 것들 한번 좀 더 짚어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좀 이따 이제 여러분 11시 40분부터 하는데요. 네. 뭐 제가 조금 여기서 하다가 뭐 11시 45분에 시작할 수 있는데 오마이TV에서 또 생방송 해주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 TV랑 여현정 TV만 다 생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기자회견 제목이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용역이 어떻게 50일 만에 이걸 바꿀 수가 있느냐. 인수위가 개입했다. 윤석열 인수위가. 인수위 본부장, 총괄본부장이 온희룡, 지금 국토부 1차관이 김호진이 인수위 관제 이전 TF 간사.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 2차관 백원국 인수위 국토교통분과 경제분과 위원. 그러니까 이자들이 했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윤핵관인 이철규가 인수위 총괄 간사. 그래서 50일 만에 틀었다 했는데 최근에 국감에서는 아니다. 보니까 10여일 만에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4월하고 날짜는 안 찍혀 있는 거예요. 4월 땡인데 그 문서가 있는 걸로 봤을 때 3월 29일 날 용역이 착수했으니까 그러면 3월 19일 여러분 인수위 11일째로 인수위가 힘은 가장 세고 날아가는 새를 수천 마리 떨어뜨리고 아무한테도 감시 안 받는 밀실이 있을 텐데 용역 착수 10여일 만에 그러면 노선 변경 검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다는 것이냐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네, 이제 보시면 4월 4일 문서에 첫 문서가 4월 4일 문서 이게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문서를 허영원이 받아낸 건데 용역사가 1, 2, 3, 4, 5, 6, 7, 8 저 용역 구체적 착수 계획서를 쓰면서 8개 사전 문서를 생산한 것이 확인된 거예요. 4월 4일 날 보니까 종점 변경 검토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 간부는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나는 4월 6일 처음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용역사 간부가 딱 한 번 가고 10일 만에 변경했다 그랬는데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의 초점은 그게 아니다. 이 문서가 4월 4일인 걸 봐서 얘는 4월 6일 날 갔잖아요. 자, 용역사 간부가 단 한 번도 안 간 상태에서 3월 29일 용역 착수했으니까 30일, 30일, 1, 2, 3 단 5일 만에 4일은 문서 작성한 날일 테니까 단 5일 만에 노선 변경을 사실상 음모로 획책하고 단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4월 11일 문서에 이 김건희 로드 항공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김건희 쪽으로 가는 게 남양 바이시 쪽으로요. 병산이로. 그러면 이건 12일 만에 노선까지 제시가 된 거잖아요. 아예 김건희 특혜의 길로.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 한 번도 안 가고 단 5일 만에 노선 변경을 획책했고 그리고 항공사진을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4월 26일 날 항공사진 했다고 말하거든. 4월 20일 날 갔다고 나오거든요. 본인이 용역사 간부가 그때 처음으로 항공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했다고 한 번 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4월 11일 문서에 들어있어요. 환경 사진 촬영도 안 하고 드론 촬영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첨부가 된 거죠. 4월 10일 만에. 그러면 이건 국토부나 인수위가 이렇게 용역사한테 야야 이렇게 가자라고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이미 국토부에서는 서로 안을 확정하고 첫 그림상을 이미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용역사한테 이게 4월 4일 날, 4월 11일 날 4월 11일 문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그림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 담당 그 용역사 본인은 4월 20일 날 갔다고 22일 날 갔다고 얘기했으니 이미 인수위나 이쪽에서는 이미 다 안을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나머지 이제 용역사한테 그걸 그냥 확인 또는 그냥 형식적인 형태 그냥 갔다는 거 말고는 전혀 해설. 그래서 이소영 의원실 밝혀낸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용역이 두 개잖아요. 경동 엔진하고 동해 종합기술이 있는데 경동이 동해한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공동용이니까 경동이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 간부가 아주 실력자가 그냥 경동한테 다 준 다음에 야
동해도 이렇게 설득해 통보해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지금으로서는.